아주 오래전에 그 고등학교 때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을 자주 놀러 갔습니다. 굉장히 자주 놀러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리산을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산을 한번 내려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리산을 언제 가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봄에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여름에 가면 더 좋대. 또 옆에 사람은 또 가을에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왔을 것 같아요? 저 겨울에 왔습니다. 아무도 겨울에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왔어요. 한 3개월 지냈습니다. 지리산을 구경하려고 겨울에 와서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진 못하고 되려 거기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지리산에 살던 옛사람들은 서울 갈 적에 어느 코스로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걸어갔다면 어느 코스일까? 이게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3가지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있던 그 인월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딸이 마침 그때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서울 살고 있어. 합정동에 살고 있는데 얘들아 지방 내려가서 살자. 꼬셨어요. 어차피 서울 살면 우리가 부자로 살기는 힘들다.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나는 40대 50대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더라. 언제부터 들어오셨어요? 예, 10년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30대 때 지방에 와서 살면 한 10년쯤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너희 또래들이 너희 부부를 부러워하지 않겠니? 그런 구라를 쳤더니 애들이 속아서 내려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밌게 하자. 재밌으면 와요. 그거를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청도에 내려가서 살 적에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연예인 공헌하고 싶었어요. 100살까지 산다는데 50살 됐을 적에 앞으로 내 세대는 100살까지 못 살지만 밑에 세대들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서울 토백이가 서울에서만 뺑뺑 돌면서 살다 죽는다는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예인 안 하고 지방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연예인이더라고요. 사람들한테는. 그러고 있다가 농촌에 뭐 회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산다는데 저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낮술 마시고 자고 있었을 때인가 하여튼 뭐 갑자기 불려서 부랴부랴 거기 회의한 데를 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전유성 씨가 여기 산다면 뭐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는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코미디를 하는 공연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회의할 적마다 맨날 나오는 게 벽화마을 만드는 거였어요. 온 동네 벽화 만들자 뭐 그 얘기뿐이 없는데 코미디 공연장을 만들자는 얘기를 처음 유심히 들었던 한 분이 그때는 답변이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 뒤에 뭘 보지 했는데 일주일 뒤에 자기 직원들 10명을 찾고 와서 코미디 공연장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말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기하고 관계없이 연예인을 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술 사주는 사람들 있고 재워주는 사람들 있고 고마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저 물어보면 코미디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다 코미디를 좋아한대. 뭐 코미디 프로만 본다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어요. 그러면 코미디는 어디서 보시냐 그랬더니 전부 다 텔레비전으로만 본다는 거야. 우리나라 웃기는 그 방식이 얼마나 많은데
텔레비전에서 웃기는 방식으로만 웃고 사는 분들이 지방에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코미디를 직접 보여줬으면 어떨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대학로에 가면 코미디만 전문으로 하는 공연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되는데, 그랬더니 자신 있냐고.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온 게 이거 50년 동안 이것뿐이 해온 게 없는데 라고 시작을 해서 코미디 공연장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코미디 공연장만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코미디를 내가 지방에 배달을 해준다. 근데 배달의 상징으로 철가방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공연장을. 그것만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조금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여기 누가 온다고 이런 산골에 공연장을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공연장은 중단이 됩니다, 짓는 게. 내가 공사 건축가한테 물어보면 3개월이면 짓습니다. 50평짜리 짓는 거니까. 근데 중단. 그리고 또 막 하다가 내가 또 따지고 그러면 또 짓고, 또 딴 사람이 와서 아니 코미디를 여기다 짓는단 말이야. 또 중단.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저는 3개월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미디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모집을 했어요. 80명을 내 개인 돈을 들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3개월 만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 전부 다 날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왔던 더 높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나는 50년 동안 한 사람이지, 내 나이가 60인데 10살 때부터 내가 방송했던 50년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인간들이 왜 안 될 거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이거 공사 중단시키냐고. 직접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사정 설명을 하고 지을 때까지만 그런 거 얘기 좀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공연장을 지었어요. 공연장을 짓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투자를 빵빵 쳤어요. 그거 공연장 짓는 데가 신문에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개관도 하기 전에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얼마나 놀랄 일이야.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저는 개관하고 일주일 뒤면 한 달 동안 프랑스 파리 가서 놀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개관을 하고 실제로 3월 15일인가 4월 15일인가 하도 오래돼서 한 달 동안 파리에 가 있었어요. 매니저한테 물어봐. 야 괜찮니? 그러니까 형 괜찮아. 3개월 예약 꽉 찼어. 그래서 그 공연장은 인터파크 티켓 파는 데서 7년 동안 이문세 콘서트 할 때하고 공영 전시 할 때 빼놓고는 늘 1등을 달리는, 그래서 인구 4만 2천 명뿐이 안 되는 조그만 동네에 17만 명이 다녀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왜냐? 전 지금도 그 변함이 없어요.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입니다. 뭘 하자고 그러면 접근성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접근성 저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본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10개 중에 8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지었나 하는 정도로 깊은 산골짜기였어요. 1.2km가 비포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다가 여기가 아닌 줄 알고 돌아가면서 다시 전화하기도 했던 그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사람이 됐고, 또 언젠가 누가 물어보길래 재밌으면 와요. 가 이제 제 대답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사람들은 재밌으면 온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접근성이랑 관계가 없다. 그러고 있다가 방송을 이렇게 할 적에 최유라 씨가, 제가 마지막으로 관둔 게 MBC에서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최유라 씨랑 같이 했는데, 최유라 씨가 언젠가 엉엉 울었대. 밤새 눈이 퉁퉁 부어서 방송을 하러 왔어. 왜 그러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음악 나가는데 계속 네 차도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아프냐. 큰 애도 아니고 작은 애도 아파. 아니야. 누가 아팠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파서 그랬더니. 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로 안 키워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2달 뒤에 황간이라는 데 공연을 갔다가 공연 시간이 남아서 뒷산을 걷고 있는데 고양이 소리는 틀림없이 아니지만 나중에 고양이였지만 이상한 새 우는 소리 같기도 끽끽대는 괴상한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생후 2주일 된 고양이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제 앞으로 와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고양이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안 가. 그래서 놓고 오기가 아니야, 놓고 오자, 놓고 갖고 와,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얘가 계속 무대 뒤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카스 병 들었던 걸 다 빼고 그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뭐 키울 줄도 모르죠. 근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목욕을 시켜야 된다. 야, 그럼 네가 좀 해.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데 다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정말 할 거 없는 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들고 바구니에다 넣고 가축병원을 찾아서 1시간 반을 헤매다가 없어. 아, 병원 갈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네 롯데마트 옆에 동물병원이 있더라고요. 가축병원이 없어졌어. 어느 쯤에 격상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은 가축병원이었어요. 거기 가서 새로운 세상을 제가 봤습니다. 야,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재밌어. 그 다음서부터 개하고 말하는 사람, 고양이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 그러고 있는데 신문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이름이 반려견으로 바뀌고 제가 행사할 때만 해도 그 애완견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니 개 때문에 못 가는 게 어딨어. 그냥 먹이 왕창 이렇게 주고 갔다 오면 지가 알아서 먹겠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딸이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유기견 2마리를. 아빠 그런 무식한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럼 개를 데리고 오면 되잖아. 청도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데니까. 그래서 이름을 개나 소나 콘서트로 한번 해보자. 무조건 그렇게 정해놓고 이왕이면 음악을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 클래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구 음악협회 회장님한테 지금까지 제일 많았던 숫자가 몇 명이냐 오케스트라 단원이 그랬더니 68명이래. 우리 최고로 크게 할게 69명. 그래서 69명 해서 하는데 날짜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복날 하자. 그의 복날 첫 번째 곡이 저거 있어요. 위풍당당 행진곡. 얘들아 복날이 와도 겁먹지 말아라. 위풍당당해라. 그리고 소싸움에서 우승한 소를 한 마리 초대해서 좋은 사료를 먹이고 음악을 할 적에 그 소 주인이 이렇게 한 바퀴 돌게. 인구 4만 2천 명 되는 도시에 8,500명이 전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2,000마리가 왔어요. 놀랬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한 번만 해볼 생각으로 올해가 잘 되면 내년에도 합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잘 돼서 2회 때도 제가 작년이 잘 돼서 올해도 합니다. 뭐 그런 시작을 하고 그때 또 12,000명이 왔어요. 3회 때는 뭐라고 쓸까? 3회 때는 이제 보조를 좀 받기 시작을 했는데 3회 또 뭐라고 쓸까? 그때 마침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부탁한 아들이 아버지가 안 대주니까 아버지를 팼다는 기사가 났어. 그래서 잘 키운 개 한 마리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했고 10회를 했어요. 10회를 하는 도중에 부산에서 행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부산에서도 뭐 좀 안 해보던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딸아이가 임신을 하고 8개월째 됐을 적에 모유 수유에 관한 책들을 막 사서 보고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는 걸 보고 야 모유 수유가 궁금한 임산부들이 우리 딸뿐이 아니라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나. 그래서 음악회 이름 자체를 모유 수유가 궁금한 임산부를 위한 음악회 이렇게 했더니 부산의 여성병원에서 840석을 다 사주셨어요. 마침 원장 선생님이 첼로 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첼로 자기도 하나 하겠대. 난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음악하는 애들은 야 저 사람이 연주하는 곡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중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해달라고 그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토크쇼를 하면서 했어요.
그때쯤 제가 임플란트를 몇 개 하는 중이었는데 아우 무진장 비싸더라고요. 지금 많이 내렸는데 그때 300만 원이었어요. 7개 하려니까 와 이거 미치겠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라. 임플란트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자. 전부 다 준비했다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어떻게 불러 모았냐, 무슨 행사를 하면 학연, 혈연, 지연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내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러고 통보를 하고, 그때 못 가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아 그때 못 가서 죄송해요 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더란 말이에요. 지연, 학연, 혈연으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2회 때 남의 집 개가 6명이 남의 집 사람을 물었어. 6명이 물렸어요. 딴 집 개한테. 6명한테 제가 전화를 다 했더니 거기서 의외의 대답을 얻었어요. 이런 거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인터넷에 나면 내년부터 못 하잖아요. 4명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줘서 용기를 얻었어. 아 이제는 행사는 동호회 개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가장 원시적인 것보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앞에서 제가 75인데 20대들이 여기서 담배 피고 있으면 정말 화나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애들이 덤빌까 봐 얘기도 못하고 그러잖아. 근데 공항 대합실에 가면 흡연실에 이렇게 밖에서 보세요. 20대부터 70대가 아무 문제 없이 담배 피고 있어. 야 흡연 동호회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 여자들도 피고 남자들도 다 피고 앉아 있어. 그렇게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게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 보는 사람들이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최후의 결정을 위에 높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 그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시장님.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포스터 붙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위에 물어봐야 된대. 위에서 뭐라 그럴까 봐. 아니 포스터는 내가 전문가인데. 그래갖고 갖고 오면 또 고쳐야 돼. 이 재미라는 게. 그래서 내가 여기 청도 떠나서 남원으로 오니까 뭐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공연장에 대한 문의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거절하다가 하도 뭐 선배들이 얘기하고 후배들이 얘기하고 뭐 자기 고향인의 군수님이 보자고 그럼 11명을 만났어요.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똑같은 질문합니다. 연극은 언제 보셨습니까? 10명이 연극 본 적이 없대요. 한 분이 연극 봤대. 64살인데 대학교 때 봤대. 전 재미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윗자리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공연을 보러 다녀야 돼요. 요즘에 어떤 공연이 재미나는 건지 어떤 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 밑에서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험적으로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극단 일을 할 적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힐 적에 회의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야 여기서 누가 제일 어리니? 명환이가 제일 어려요. 명환이 네가 최후의 결정을 해.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는 걸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했어. 그 했던 결정이 다 잘했어. 실수했던 적도 무진장 많아요. 마찬가지더라고. 제일 어린 사람 시키나 제가 시키나 똑같더라고. 20살이 다 넘고 30살이 다 돼가는데 왜 안 맡기고 직책이 높다라는 걸로 다 결정을 하는가. 그건 전 지금도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다른.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재미나는 포스터가 없어요. 전부 다 힐링 콘서트야. 응? 힐링 휴게소야 힐링 휴게소, 힐링 빵집이고 힐링 분식집이고 전부 다 힐링이야. 그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전에 생각 안 나요? 그린 그랬어요. 그린 콘서트야. 그 다음에 뭐야? 에코 콘서트야. 에코. 그전에 뭐라 그랬어요? 웰빙 콘서트예요. 웰빙 콘서트. 늘
요새 이제 또 테라피로 바뀌고 있어. 2, 3년 내에 전부 다 테라피로 바뀔 거야. 왜 한쪽에서 정해놓으면 그걸 똑같이 쫓아가야 되나? 저는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남의 거 보고 와서 똑같이 하는 걸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다른 데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해보는 게 저는 벤치마킹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박수 치세요. 아니, 가끔씩 박수 받을 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 저는 뭐 틱톡으로 본 걸 가지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지자체 사람들이 스페인을 간대. 스페인의 버스킹을 우리 동네에 뭐 접목하러 간대. 그 사람들끼리 가더란 말이에요. 버스킹 전문가가 같이 가야 돼요. 지들끼리 갔다 오더라고. 그게 무슨 그게 되냐고. 그래서 버스킹을 연구하러 가면 버스킹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좀 제가 광양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할게요. 여수 엑스포 할 적에 광양에 외국 서커스 했었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왜 안 오냐는 거야. 전문가가 안 했잖아요. 공연 기획하는 사람들이 한테 맡겼으면 덜 손해봤을 거예요. 성공했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했어. 한 사람이 없어.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제 정말 전문가의 시대인데 그거 참 답답했어. 그리고 제가 그 공연을 하니까 각종 동네에서 음악회를 만들어 달라고, 경주에서도 하자고 그래서 경주하고 포항 출신 성악가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하나 만들어 보자. 저는 성악가들이 노래 전부 다 잘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옷을 똑같이 입고 나와서 아까 나온 애가 또 나오나 뭐 이런, 헷갈려요 사실. 여자들은 드레스라도 바꿔 입고 나오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도 사실 경험하죠? 근데 노래들은 다 잘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요를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 그래서 성악가들한테 한 곡은 성악곡, 한 곡은 가요를 부르겠더니 거기서 패가 갈렸어. 야, 성악가들이 무슨 가요를 불러? 안 하겠다는 사람만 하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성악가들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동네 그거 하는데 성악가들 하면 많이 밑에 써놔요.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디 학교, 어떤 거 막 계산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상 받은 것까지도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쓰지 맙시다. 이 동네에서 하니까 최초학력을 쓰자. 그래서 경주에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은 최초학력을 씁니다. 어디 초등학교, 북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했더니 학부형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야, 너가 선배다, 빨리 가서 사진 찍고 온다. 그래서 몇 해가 지나니까 프랭카드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남원으로 왔어요. 왔더니 남원에서는 일이 안 들어오고 함양에서 산삼 엑스포를 하는데 저한테 뭘 했으면 좋겠냐, 온갖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오니까 한다고 그랬다가 그 오케스트라 60명 섭외하려면 전화 한 200통 해야 됩니다. 승낙 받는데 취소됐대. 취소하는데 또 200통 해야 돼요. 또 하기로 했대. 3번을 안 한다고 막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육지에서 제일 높은 천왕봉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번 해보자. 그걸로 중계해보자. 분해하자.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자. 1박 2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피아노를 옮기면 1,2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와중에 1,200만 원 들여서 천왕봉에 피아노 올렸다 그러면 또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기상예보가 틀려서 손해본 사람만 욕해도 욕 무진장 많이 먹습니다. 손해 안 본 사람까지 같이 욕을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식물한테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산삼한테 음악을 한번 들려주자. 산삼한테, 우리나라 산삼이니까 국악을 들려주자.
그래서 남원국악협회에 계신 산조를 그분들이 여기서 산조를 연주해주고, 지리산 맨 꼭대기 천왕봉의 지휘자는 천왕봉에서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지리산을 지휘하다라고 치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후배인데 산에 한 번도 안 가봤대. 꼬셨어. 너 엄마 최초로 그 육지에서 제일 높은 데 가서 하는 거 경력으로 하나 남지 않니? 막 그랬더니 어쩔 수 없어요. 선배가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8번 산을 올랐고, 그리고 9번째 천왕봉을, 야 나도 같이 올라갈게. 딱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같이. 70 넘어선 산행하는 거 이거 무리예요. 같이 가자 그러는 거 범죄 행위라고 다시. 그래서 한 30분 가다가, 야 너 천왕봉 가봤니? 안 가봤는데요. 나는 가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알아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왔으니까 너만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올려보내서 그 음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개 동물한테 했죠, 식물한테 했잖아.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광물한테는 맞어. 광물한테. 그래서 저 폐광에 가서 할 겁니다. 스폰서를 잡았어요. 돈을 대주겠다는 후원 업체를 잡았어. 뜻이 좋습니다. 실무자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설명했는데, 실무자는 우리는 그냥 폐광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들 따뜻하게 해줘서 너의 오장육부를 다 내줘서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 폐광한테, 석탄한테만 하는 건데, 그쪽 실무자가 전화해가지고 관객들이 추면 안 되는데, 관객 안 와도 되는 거야. 관객이 아니면 안 오면 안 되는데요. 실적이. 그래서 때려쳐. 그리고 우리끼리 가기로 했어요. 내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자꾸 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어떻게 돈 안 생기는 공연만 그렇게 늘 하냐고 그러는데, 전 재밌어서 합니다. 팔자니까. 그래서 재미있어야지 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반드시, 이제는 클래식이다 성악이다 이런 거 구분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을 4년 하니까 방송국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이 트로트 불러갖고 스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또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는 올해도 13회째 합니다. 11월 11일 날, 늘 빼빼로데이에 했기 때문에 11월 11일 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요소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걸 할 때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재밌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코미디 원고를 쓰다가 몇 번 출연을 해서 얼굴이 알려질 만한데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왔더니 그 전에 방송에 출연하시던 코미디언 선배님들이 10분이 안 됐는데, 몇 년 갔다 왔더니 6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비비고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름을, 똑같은 걸 할 때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그 개그맨이라고 하자. 그때 처음 시작했던 김학래, 이마룡, 주병진이 같은 애들 꼬셔가지고, 형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그때 김병조도 같이 꼬셨어요. 우리 1년 후배인데. 김병조는 제 말을 안 들었어. 뭐가 좋은데? 야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60등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4시 하면 꼴찌를 해도 4등이야. 말 같지 않은 구랄. 애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그맨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재미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단 말이야. 회장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어서 그걸 대학로에 가서 연극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기획을 해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객들이 왔어. 그 세월이 바뀌었어. IMF가 터지고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막 사람들이 안 웃기 시작을 합니다. 방송국에 와도. 그러니까 방청객 강제로 동원하는 사람들 갖다 놓고 PD가 자 모자 흔들면 웃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웃기는지 안 웃기는지는 모르는데 집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웃기는데 웃음소리가 막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애들이 이거 내가 웃겨서 하는 건지 손 흔들어서 하는지 못 참겠다 하고 먼저 뛰쳐나간 친구들이 컬트 삼총사가 대학로에 가서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쌩웃음을 웃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백재현이라는 친구가 선배님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로에 가서 102일 동안 했는데 2만 원씩 내고도 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공연장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인기 있었던 게 텔레비전으로 옮겨가서 개그 콘서트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바뀐 거죠. 텔레비 인기를 얻어서 대학로에 가서 했던 게 아니고 대학로의 것들을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광양이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양파가 유명하다 그러면 양복만 입지 마시고 양파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도 달고 다니고 시의원들도 여기 양파가 우리 광양 양파철입니다 이거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재밌는 거야. 그래야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판이어야 됩니다. 진짜 등에도 써붙이고 다니고 고구마 많이 나올 때는 고구마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것도 해달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 수십 개가 되도록 다 붙이고 다니는 그런 시가 돼야지 사람들이 재미나는 시로 생각을 하고 저는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화 광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그 영화 광고 전에 그러고 있을 적에 장두석이가 회장님 제작비를 대고 제가 기획을 해서 장두석 씨가 그때 보링에 빠져가지고 보링을 열심히 하러 댕겨. 야,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보링 약속 있어서요. 끝나고 한잔해요. 보링이 10시에 끝납니다. 10시에. 그럼 가서 10시 기다리고 10시에만 끝나는 게 한 게임만 더 해서 10시 반까지 기다려. 이거 내가 술을 사 먹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링장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보링장은 10시까지 영업하게 돼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왜 10시까지 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심야 보링장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코치가 방방 뜨는 거야. 형님, 전 세계 어딜 가도 밤 12시 넘어서 보링장 하는 데가 없다는 거야. 없어? 그러면 해야지. 세계 최초니까. 그래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광고 문안을 바꿨어. 이쁘게 생긴 여자 뒷모습과 보링핀을 이렇게 세워놓고 돌아선 여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지만 쓰러진 보링핀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보링장의 광고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 아늑한 실내 분위기.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재미있어 하겠냔 말이야.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붙여놔요. 새해 복 많이. 그걸 보고 야,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아야지 할 사람이 어디냐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형님 좋은 아이디어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빙판길에서 올해 한 번도 넘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좋다고. 근데 또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붙여놨어.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괜찮았으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밑에 사람 시켜놓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재미없게 하더라고요. 재미있으면 옵니다. 제가 개그맨 생활하면서 수입이 일정치 않고 힘들어서 영화사 가서 광고 문안을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무슨 영화사를 먼저 찾아갈 게 아니라 광고 문안부터 먼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길종 감독이 감독했던 바보들의 행진 문안을 노트에 하나 까뜩 써가지고 와서 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광고 문안 만드는 거 쓰시면. 그리고 제가 안 해보던 매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뭐냐? 스티커에다 포스터가 너무 크니까 붙이는 데가 너무 한정적이다. 작은 거 하나 만들자. 작은 거 만들어서 어디에 붙이냐?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앉으면 딱 보이게, 이렇게 서서 일 볼 때 딱 보이게 그걸 붙여놨더니 그게 굉장히 히트를 치고 해서 그 바보들의 행진이 저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잘 될 영화였는데 제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잘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헬라이트라는 공포 영화를 광고를 하라는 거야. 시사회를 하래. 근데 우리나라의 시사회의 고정관념은 토요일 마지막해 아니면 일요일 첫 회입니다. 일요일 날 자는데 첫 회 누가 와? 토요일 날 집에 빨리 가야지. 놀아야지.
아무도 안 와. 근데 제가 운이 좋게 그해 마침 통행 금지가 해제된 해였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해제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심야 극장을 한번 했죠. 밤 12시 한번 해보자. 밤 12시에 누가 오겠냐. 근데 공포 영화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심장이 약한 분, 임산분 오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을 누가 해. 그래서 좀 다르게 해보자. 10층짜리 빌딩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7층에서 갑자기 불이 꺼졌어. 언제 불이 들어올지 몰라 하는 상태를 공포의 7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9.5점 될 거다 이렇게 해놨더니 무서운가 보다. 그래서 당신은 영화가 궁금해서 오지만 영화가 끝난 뒤 당신들은 어디로 갈지 우리가 궁금하다. 당신이 이 나라 최초의 심야 극장의 관객이 되십시오라고 썼더니 그 헐리우드 극장이 1340석인데 그 제일 먼저 했던 게 올리비아 하세가 나왔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요. 그 이후에 최초로 가득 차는 게 돼서 심야 극장이 만들어졌다까지만 얘기. 그러니까 재밌으면 온다. 저는 재밌으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라도 상관없이. 재밌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딱딱한 사람 옆에 안 모여요. 이왕이면 재미나는 사람. 그 재미의 판단은 누가 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